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1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급등을 하다가 반대로 급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미국 시장 시간에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나스닥이 2.4% 정도까지 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지금은 종가가 마이너스 2.4%입니다. 결국 고점 대비 저점까지 거의 5%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냈죠. 얼마 전에 젠스랑이 5천억 달러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거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저께 제가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회원 방송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윈도우 11을 새로 깔면서 이게 OBS 프로그램 잘못해가지고 공개 방송 잠깐 됐어요. 그래서 일부 그 공개된 분들이 들어왔는데, 회원 아니신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어저께 방송을 들었으면 오늘 피해갈 수 있었던 하루가 될 거 합니다. 왜냐하면 저 4%면 우리나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잘못이 다행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저께 공개 방송에 잠시 들어왔던 분 몇 분 되진 않지만 도움이 됐다면 좋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아침 그 공개 방송에 잠깐, 그러니까 회원 방송인데 공개 방송처럼 된 부분에서 방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AI 버블론이 꺼지기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칩은 아무리 해도 그걸 가져간 기업이 실적으로 못 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게 AI가 진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칩을 생산해서 공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났지만, 그걸 가져간 기업 수익을 못 내면 거꾸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역시 수익을 못 가져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당분간 엔비디아의 공급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국에 있고요. 각국의 여러 기업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런데 그 기업들은 속도전에서 밀려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거고, 그러면 결국 그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쭉 그 칩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낸 다른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내서 계속 엔비디아 칩을 쓸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왜냐면 칩 하나에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몇 천만 원의 칩을 얼마나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싸잖아요. 몇십 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 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기업들이 과소계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과소계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AI주 관련 고평가 논란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빅테크 종목들 싹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실적으로 5%가 올라, 시간에서 우리나라 시장 개장할 때 5%가 올랐는데 본장에서 마이너스 2.5%가 됐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로 7.5%가 빠지는 상황이 됐고요. 팔란티아도 5% 하락했고, 오라클도 5% 정도 하락합니다. 다른 것 다 역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AI 투자 대비 실제 수익성이 근본적 문제다. 향후 몇 년간 지금과 같은 속도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금 시장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경쟁사들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AI 인플레 투자가 언제 수익을 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저희 골디언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 했습니다. 이건 뭐 뉴스에도 있었던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넷피셜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찰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마저도 흔들립니다. 비트코인마저도 요걸 한 20% 빠지죠. 비트코인이 이제 유동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유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락폭을 키운 뭐 시장의 모습은 이제 CTA라 해서 펀드 전략과 퀀트 전략과 이렇게 합성해갖고 진행됐을 때 체계적인 자동 매매 시스템이 기계적 비중 축소를 한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더 그 하락을 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약화되면서 9월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는 그 상황이 금리 인하를 약화시키죠. 사실은 미국의 고용지표 10월 달께 나와요. 근데 셧다운 때문에 10월 지표가 못 나오고 9월 지표가 나왔는데 9월 지표가 5만 명 정도 예상되는 비농업 부분이요. 11만 9천 명이 됐죠. 11만 9천 명이 되면서 실업률 4.4%.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용은 늘었는데 실업률도 늘은 아주 묘한 흐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직 포기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구직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용은 그만큼 실업자가 고용을 더 하려고 됐던 부분이 늘어난 거고 원래 고용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많이 줄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흔들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뭐 장초가 2.58%까지 갔네. 2.4%대 가졌네요. 그러다가 급락해서 끝나는 흐름이었고요. 다우도 지금 아직 표시가 안 됐습니다. 다우도 장 초반에 제법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게 이상하게 다우는 차트가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 다우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상승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8%로 하락합니다. 장 초반에 1.56% 올라서요. 46,85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2.5% 정도가 변동성을 가져오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마저도 1473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저께 그 엔비디아의 시간의 상승 실적이 삼성전자를 10만 전자까지 다시 끌어올립니다. 장 초반에는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10만 2,900원까지 갔다가 10만 원 밑에서도 잠깐 움직였던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끝났는데 그 제가 아침 시황에서는요. 이 차도 굉장히 무서운 차트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골드가 날아다가 데드가 났기 때문에 골드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오늘 엔비디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반응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는 어저께 이 외국인과 어떤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샀어요.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사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오판이 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꾸준히 실적을 낼 건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삼성 하이닉스를 끌어올렸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수급이 어저께 좋았는데 이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어저께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윗끌림 만기하고 연계됐어요. 윗끌림 만기만 되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기가 많은 게 우리나라 시장을 더 못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 하나가 있다면 윗끌림 만기는 4번이 아니 8번이잖아요. 월화 해서 한 달에. 이거를 2번으로 줄여야 됩니다. 2번으로. 그래야 조금 변동성도 확실하게 한 방향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지. 그냥 완전히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있는 어떤 만기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뭐 옵션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 흐름으로 와가지고 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외국 기관의 매수가 코스피 4,000포인트 회복시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뭐 그런 흐름이었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버블론이 삼성 하이닉스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하이닉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어저께 외국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대응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또 금요일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끝나면 오늘이 지나면 금요일이 끝나고 또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가 남게 되는데요.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해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